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간고사 때 어떤 학교는 아예 빠진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학교들은 전자기 유도까지만 하고 발전기가 빠졌을 경우가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의도가 학교쌤의 의도가 굉장히 다분해요. 이유는 중간고사 때는 전자기 유도만, 그 다음에 기말 때는 발전기라고 말을 하셨지만, 기말 때 반드시 이제 이렇게 기말 때는 전자기 유도랑 더하기 발전기를 이렇게 포함하기 위해서 축제, 그러니까 중간고사도 중복, 대성 같은 경우는 자연선택설 빼고 생명 파트는 재출제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의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까지는 전자기 유도 발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이 있었고, 변압기가 뒤에 좀 양이 좀 더 있었거든. 근데 그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분류, 이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통합과학에서 물리 영역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서 화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해서 되어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 물리가 통합과학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고2 갔을 때 물리를 받아들이는 심적 부담감은 굉장히 많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했지만 2채널로 가자. 수업 시간에는 이제 2학년 선행을 들어가고, 크레인 시간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내신 대비반에서 하는 테스트하고 숙제를 무조건 숙제로 해서, 만약에 하다가 내용 개념이 갑자기 방학 때 하고 안 해서 까먹었다 싶으면 얘기 톡을 보내세요. 그럼 영상을 보내줄 테니까.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다음에 문제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보내줄 테니까는 이번 기말 때는, 그러니까 아깝게 2등급 나온 친구들은 기말 때 반드시 1등급에서 좀 최상위 쪽으로 가서 토탈 합이 1이 나올 수 있게끔 좌절하지 말고, 기말이 한 번 더 있으니까 한번 대신 분석해서, 내가 아까 했지만 클리닉 컨설팅 분명히 한다고 했어. 컨설팅 꼭 받으셔서 방향성 있게 공부하도록 하시고, 자, 이제 전자기 유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통합과학에서 나오는 전자기 유도하고 물리원에서 나오는 전자기 유도는 개념은 같아요. 개념은 같은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버전업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 자, 일단 전자기 유도는 별건 아니에요. 왜 별게 아니냐면, 개념 자체는 쉬워. 들으면 뭔 말인지 알아. 문제가 안 풀려서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이 아이 먼저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앞뒷말 다 자르고, 전자기 유도라는 건 어떤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거?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방식. 이 전자기 유도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되어지는 것을 말한대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자기장이 변화가 생겨. 여기서 변화가 생겼다라는 건 움직인다는 뜻이고, 움직이니까 운동, 요 변해가 운동 에너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 그 외부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내부에서 거부하려는 자기장이 발생을 하게 되어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서 무엇이 도선에서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라는 부분. 그래서 요 전류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우리는 전기 에너지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좀 잡아주고 가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잘 봐. 어차피 틀리지 않아야 돼. 이제는 기말 때는 절대 실수라는 거 용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원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암기 시간을 좀 더 확대할 거야. 외우는 거. 너희들 보면 그냥 많이 문제를 풀다 보니까 경험치는 많은데 아주 미세한 세세하게 외워서 그냥 끝낼 것들을 고민해서 틀리는 경우를 봐서, 일단 암기량도 좀 늘릴 거고,
워크북 주는데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암기량을 훨씬 더 늘리고 앤드 귀찮아하지 마. 암기량 늘리고 문제량은 여전히 계속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이때 반드시 문제상에 나오는 거는 얘예요. 세기 얼마큼 되니? 일단 방향은 어느 쪽이니? 라고 했을 때 이 방향을 정리한 분이 렌츠에서 렌츠의 법칙인 거고 세기를 결정하는 건 패러데이의 법칙이 되어집니다. 인데 이 세기는 조금 더 생각해 편해요. 어떻게 편하냐면 변화가 생기면 쉽게가 이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발생을 해요. 여기서 뭐 유도 전류, 유도 기전력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주 메인이 아니라서 일단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변화가 크면 전류의 세기도 많이 흐르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변화가 생기면 전류가 흘러 변화가 크다면 전류도 많이 흐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변화가 클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나와. 첫 번째가 뭐야? 감음수가 많이 감을수록 10개 감은 것보다 20개 감았을 때가 훨씬 더 변화율이 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변화만 생각해. 외부 자기장이 변하는데 두 번째로는 빠를수록 변화가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 감음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당연히 알겠지만 이 자기장의 세기가 큰 거. 이런 걸 외운다라기보다 이런 걸 해석해 놓는 게 더 좋은데 어찌됐건 많이 감았다, 빠르다, 세기가 세다라는 건 공통적인 용어는 변화가 크다라는 포인트가 되어지지. 이 변화가 크다는 포인트에서 전류가 세요.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전류,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는 유도 전류 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될수록 유도 전류도 어떻게 되어진다? 세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주의 깊게. 근데 여기서 이 문제 출제에서 보게 되면 출제에서 보면은 세기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방향이. 이유가 있어. 이 방향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자체 방향도 있지만 세기와 방향을 여기에서는 방향과 세기가 같이 겹쳐버려요. 겹치기 때문에 요걸 출제하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세기에서는 시작과 끝만 보면 어떤 답이 나왔어. 시작과 끝만. 시작 변화가 생기면 전류. 근데 방향은 조금 다르게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이 방향은 중간에서 여기에서 끌고 내려오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단 외부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면 여기서 거부를 해야 돼요. 그 거부에 의해서 전류가 생기는데 일단 이거는 교과 지식이니까 일단은 여기서 오른손을 이용하셔야죠. 오른손을 기준으로 해서 엄지손가락이 이 전류의 방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무엇이 돼? 자기장의 방향이 되어지는 거. 그때 요거 그냥 바로 갈게. 얘는 N극의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이다라는 거 정도는 잡아주셔야 되는 거. 그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이때 변화가 생기면 거부하려고 해. 그때 그 방향은 어떻게 잡냐면 렌츠의 법칙에 따라서 오른손의 엄지와 네 손가락으로 잡는데 여기서 얘를 끌고 들어올게. 여기서 지금 외부 자기장의 변화라는 건 두 개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개. 무엇을 생각해 주냐면 N극인 I, 그 다음에 S극인 I. 그 다음 얘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게 올 때랑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N극이 오는 경우, N극이 가는 경우, S극이 오는 경우, S극이 가는 경우 총 몇 종류가 나온다? 네 가지밖에 없어. 네 가지. 네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걸 고민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문제상에서 N이야, S야, 그 다음에 와, 가 이걸 잡아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였을 때 그거에 대한 거부하려는 요거의 거부의 포인트를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고